안녕하세요. 온가족이 사회복지사인 찬영 멘토입니다. 사회복지사에 대해 가장 많이 하시는 고민이 내 나이에 이걸 따서 취업할 수 있을까? 이 문제죠. 오늘은 사회복지사에 대한 모든 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현실적으로 사회복지사 2급을 따서 취업이 되는지, 딴다면 어떤 방법으로 따는 게 제일 좋을지, 뭘 해야 취업에 좀 도움이 될지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는 노후 대비 재취업 목적으로 가장 많이 취득하시는 자격증이죠. 별명이 국민 자격증이 됐을 정도로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내 쌍에는 요즘 사회복지사 따도 취업 안 된다, 별 도움 안 되는 자격증이다, 다 광고다, 이런 말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현재 복지관을 13년째 운영 중이고, 저도 옛날에 잠깐 현직에서 근무했던 적이 있어서 누구보다 확실한 정보와 현실적인 조언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주로 취업을 희망하시는 중장년 분들의 초점이 좀 맞춰져 있어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모든 정보를 꾹꾹 눌러 담아서 영상 길이가 조금 길긴 할 거예요. 근데 끝까지만 보시면 더 이상 찾아볼 일 없을 거라 장담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2023년 현 시점 사회복지사 2급 따서 취업이 가능하냐에 대해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가능합니다. 인터넷에는 사회복지사도 나이 많으면 취업 안 된다는 말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취업하시는 분들은 다 합니다. 당장 저희 기관도 얼마 전에 50대 후반 여선생님을 생활복지사로 채용을 했어요. 중장년 취업이 제일 수월하다는 노인복지 분야도 아니고 젊은 선생님을 특히나 선호하는 이런 아동복지기관인데도 뽑았어요. 일처리도 되게 빠르게 잘하셔가지고 부모님도 되게 만족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잘 준비하고 능력만 갖추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왜 내 쌍에는 사회복지사 취업 안 된다, 애물단지 자격증이다, 이런 말이 왜 넘쳐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젠 2급 자격증 하나만으로는 취업이 어렵습니다. 2023년 현재 전국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보유자가 140만 명이 넘습니다. 매년 거의 10만 개씩 자격증이 발부가 되고 있어요. 실정이 이렇다 보니까 경쟁력을 갖추려면요, 2급 외에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눈이 너무 높은 분들이 많아요. 사회복지사 2급 이거 하나만 따면 내가 원하는 기관이면 다 탄탄대로로 막 취직할 거라고 막 굳게 믿고, 더 나아가서는 진짜 그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게 자격증 딱 따가지고 지원하면 어떻게 될까요? 넣는 족족 다 떨어집니다. 2급 자격증을 너무 과대평가한 거예요. 심지어 1급이 있어야 갈 수 있는 공단에다가 지원했다가 떨어졌다고 막 투정하시는 분들도 봤어요. 그렇게 본인이 생각했던 대로 안 돼서 실망하고 포기하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사 보유자 중에 약 40만 명 정도만 취업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해요. 자,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센터장이고 채용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사회복지사 2급 하나만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2급 말고도 막 운전면허도 있고 컴퓨터도 다룰 줄 알고 요양원 근무 경력도 있고 다른 민간 자격증도 막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뽑을 건가요? 사회복지사도 여러분 하나의 전문직이에요. 괜히 대학교에 막 사회복지학과가 있고 괜히 1급 자격증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눈을 조금만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회복지 분야가 전망이 좋고 수요가 많다 이렇게 말을 해도 2급 자격증 딱 하나로 원하는 곳을 막 탄탄대로로 들어가긴 좀 어려워요. 사회복지도 분야마다 이런 진입장벽의 높낮이가 다 달라요. 나이, 학력, 스펙 이런 것들을 보는 정도가 분야마다 차이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조금만 낮추고 타협을 하면은 충분히 취직할 수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주로 노인복지 분야가 제일 수요도 많고 진입하기도 쉬워서 중장년분들이 제일 많이 지원을 하시죠. 취업처는 그럼 어디서 구하냐? 당장 이런 사람인, 잡코리아 이런 구직 플랫폼 있죠? 이런 데 들어가셔도 많이 나오고요. 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나 아니면 지자체 홈페이지에도 공고가 많이 올라옵니다. 사이트 들어가시면 구인 구직 메뉴가 다 있어요. 거기에 많게는 막 하루에 15개에서 막 20개까지 막 올라오기도 해요. 거기서 공고 확인하시고 지원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최근에 사회복지사 2급도 시험제 도입이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어요. 이제 시험이 생기면 2급을 취득하려는 사람들은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 거고, 그럼 경쟁자가 줄어드는 거니까 예전보다 취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커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자격증 따기의 최고의 적기입니다. 지금 시작을 하셔야 돼요. 시험제로 바뀌기 전에 한 학기라도 시작을 먼저 해놓으면 이후에 시험제가 도입돼도 예전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시험 없이 딸 수가 있어요. 현 시점이 그러니까 가장 쉽게 딸 수 있는 찬스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따야 하는지도 알려드릴게요. 사회복지사 2급은 기본적으로 과목 이수제입니다. 별도의 국가시험이 없고 정해진 과목만 이수를 하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취득 조건
조건은 되게 단순해요. 첫 번째, 학위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 정해진 17과목을 이수하면 됩니다. 2, 3, 4년제나 전공 이런 거 다 상관없이 그냥 학위만 가지고 있으면 되고요. 17과목은 전공 필수 10과목, 전공 선택 7과목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전공 필수 10과목 중 하나가 실습이고요. 실습 한 과목을 빼면 나머지 16과목은 다 온라인 수업입니다. 과목을 이수하는 방법은 총 두 가지가 있는데요. 사회복지라는 학문 자체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대학을 가시는데, 그게 아닌 분들은 대부분 학점은행제를 이용을 합니다. 사실상 대학보다 학점은행제로 따시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죠. 왜냐면 대학보다 훨씬 저렴하고 쉽고 더 빨리 딸 수가 있거든요. 대학에서는 학위 유무랑 상관없이 4학기가 걸리는데, 학점은행제는 학위를 갖고 있다면 3학기 만에 딸 수가 있습니다. 고졸학력 분들은 학위도 같이 취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총 27과목을 들어야 되는데 4학기가 걸립니다. 근데 만약 학점은행제에서 학점으로 인정받는 자격증을 한 개 따시면 3학기로 줄일 수가 있어요. 이런 자격증은 대표적으로 매경테스트 우수, 네트워크 관리사 2급, 행정관리사 3급 이렇게 있습니다. 이 자격증들에 대해선 상담 링크에 문의 남겨주시면 자세히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자, 이제 실습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습 과목은 현장 실습 160시간, 세미나 30시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총 190시간을 채워야 한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실습을 진행하려면 먼저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 이전 학기에 전공 필수 4과목, 전공 선택 2과목을 이수를 해야만 실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습은 최소 두 번째 학기부터 실습할 수가 있는 거죠. 실습도 하나의 과목이라서 수강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이 사회복지 현장 실습이라는 과목이 열려있는 대학이나 교육원에서만 가능합니다. 근데 대학은 보통 3월이나 9월 이쯤에 개강을 해서 실습도 대부분 이때쯤에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스케줄 짜는데 참고를 하셔야겠죠? 현장 실습은 하루 최소 4시간, 최대 8시간까지 복지관에서 봉사를 하시면서 정해진 기간 안에 160시간을 채워야 됩니다. 세미나는 정해진 날짜에 필수 참석하셔야 되고요. 이 30시간을 채우는데 참석 횟수가 교육원마다 전부 다릅니다. 어떤 곳은 딱 3, 4번만 가도 되는데 어떤 곳은 막 10번 이상 나가야 되는 곳도 있어요. 주로 세미나는 주말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참석 횟수가 많으면 평일에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실습 교육원 고르실 땐 단순히 거리나 비용 이런 것들만 고려하지 마시고 참석 일수, 날짜 이런 것들도 같이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취업선에서 스펙이 되는 자격증들을 알려드릴 건데요. 사회복지사 구인 공고를 보면 우대사항에 빠지지 않는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운전면허 1종 보통입니다.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 인솔, 물품을 수령하거나 전달하거나 가정을 방문한다든지 이런 등등 외근이 되게 많이 있어요. 운전을 할 줄 알면 못하는 사람보다 기본적으로 업무 효율이 높겠죠? 또 복지기관 자동차는 대부분 12인승 승합차예요. 우리나라에선 10인 이상 차량을 운전하려면 1종 보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2종보다 1종 보통을 더 우대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컴퓨터 관련 자격증입니다. 사회복지사는 주로 워드나 엑셀을 이용하는 행정 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기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분들이 우대를 받아요.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 높은 능력을 갖춰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문서 작성 정도만 무리 없이 할 줄 알고 인터넷도 막 너무 느리게만 안 하시면 됩니다. 자격증은 ITQ,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워드 프로세서, MOS 자격증 정도가 있어요. 여기서 하나만 따시면 됩니다. 다 난이도가 낮아서 빨리 따시는 분들은 막 2, 3주만 해도 따고요. 컴퓨터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한 달 정도만 학원 좀 다니시면서 준비를 하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난이도예요. 딱 나는 컴맹은 아닙니다 하고 증명을 하는 정도의 자격증이죠. 이렇게 운전면허랑 컴퓨터 자격증 2개만 따놔도 2급만 가지고 있는 분들보다 확실히 더 경쟁력이 생깁니다. 자, 이제 그럼 진짜 스펙업이 되는 자격증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가정사입니다. 가정 문제를 이렇게 예방하고 상담하는 그런 전문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복지계열 자격증이라서 복지시설이랑 이렇게 연계해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해요. 건강가정사도 사회복지사랑 마찬가지로 과목 이수제입니다. 학위를 가지고 있고 총 12과목만 이수를 하시면 자격이 갖춰지는데, 여기서 사회복지사 과목들이랑 최대 10과목이 겹쳐요. 그래서 사회복지사 과정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17과목 중에 딱 2과목만 더 추가해서 들으시면 건강가정사까지 같이 딸 수가 있는 거죠. 기간이 막 더 늘어난 것도 아니고 딱 2과목이니까 웬만하면 건강가정사도 같이 가져가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한 가지 아셔야 될 점은 건강가정사는 별도의 자격증이 없어요. 발급 절차가 따로 없고요. 성적증명서로 그냥 건강가정사의 자격을 증명하면 됩니다. 근데 건강가정사도 지금 개정 법안을 계속해서 검토 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후에 개정이 되면은 이제 급수도 나뉘고 자격증도 발급이 되면서 이제 예전보다 더 확실히 더 전문성을 인정받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평생교육사입니다. 평생교육 분야에서 다양한 업무를 하는 그런 전문가인데요. 평생교육 자체가 복지계열이랑 되게 근접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취업면에서 스펙업이 되는 자격증입니다. 참고로 이 평생교육사 자격증은 저희 가족들도 다 땄어요. 취득 방법은 마찬가지로 과목 이수제예요. 학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정된 10과목을 이수하면 됩니다. 10과목은 온라인 수업 9과목, 그리고 실습 1과목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실습의 경우
별도의 세미나 시간 없이 160시간을 평생교육기관에서 채우시면 됩니다. 취득까지 2학기에서 1년 정도 걸리는 편이에요.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10과목 성적 전체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용이나 기간 면에서는 사회복지사보다 되게 수월한데 성적을 신경 써야 되는 부담이 좀 있죠. 좀 높은 성적을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문의 남겨주세요. 자, 세 번째, 보육교사 2급입니다. 어린이집 선생님이죠. 이것도 과목이 수제입니다. 사회복지사랑 똑같이 17과목이고 한 과목은 실습이에요. 실습은 현장에서 240시간 그리고 세미나 15시간을 채워야 됩니다. 보육교사는 좋은 점이 사회복지사 과목이랑 서로 최대 4과목까지가 겹쳐요. 그래서 둘이 이어서 따기가 되게 용이한 거죠. 둘 중 하나를 딸 때 처음부터 4과목을 다 겹치게끔 들으면 그 다음에 10과목만 더 들으면은 자격증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보육교사는 2025년부터 학과제가 도입이 되기 때문에 그 뒤로는 온라인으로는 아예 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육교사도 생각이 있는 분들은 가능한 빠르게 시작을 하셔야지 편하게 온라인으로 딸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사회복지사 1급입니다. 사실상 제일 강력한 스펙이죠. 따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여러 가지 이점이 되게 많습니다. 1급을 취득하면요, 일반 복지기관은 물론이고 공단 같은 그런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1년의 수련 과정까지 다 거치면 병원이라든지 학교, 기업 이런 곳에서도 근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기관은 1급 수당을 따로 주는 것도 있어요. 창업을 한다 하면 법인까지 설립을 할 수 있는 자격도 됩니다. 근데 1급은 국가시험을 합격해야 됩니다. 매년 1월마다 이제 시험이 있는데 합격률이 약 30% 정도 됩니다. 보통 비전공자분들은 한 5개월 정도는 잡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도 국가시험 중에서는 되게 난이도가 낮은 편이고 다양한 메리트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쪽에서 진짜 본격적으로 일해보시겠다 이런 분들은 1급까지 따시는 걸 권장합니다. 1급 시험을 보려면 그 전에 응시 자격부터 갖춰야 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2급 자격증을 취득한 뒤에 1년 이상의 경력을 쌓거나, 두 번째, 학사학위와 2급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이 둘 중 하나만 충족을 하시면 됩니다. 나는 실무를 먼저 좀 경험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취직부터 하셔가지고 1년 동안 근무를 하시면서 공부 병행하시면 되고요. 근데 바로 1급 시험을 준비하고 싶지만 학사학위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학점은행제로 단기간에 학사학위를 따면서 시험 준비를 병행하시는 방법이 제일 효율적입니다. 자, 여기까지 스펙업 자격증을 4가지 알려드렸고요. 이제 번외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직업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는 사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되게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죠. 일상생활이 좀 불가능한 노인분들을 보살피는 그런 직업입니다. 요양보호사 취득 방법은 요양보호사 학원에 등록해서 이론 80시간, 실기 80시간, 실습 80시간, 총 240시간을 채우면 자격증이 나옵니다. 근데 사회복지사를 딴 다음에 요양보호사 를 따면요, 이론이 31시간, 실기 11시간, 실습 8시간, 총해서 50시간으로 단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취득이 5배 정도 수월해지는 거죠. 이거 외에도 사회복지사가 기본적으로 요양보호사의 상위 자격증이기 때문에 취업선에서 전문성도 확실히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인복지 분야에서 좀 꾸준하게 근무를 하실 예정이라면 사회복지사를 먼저 취득하신 후에 요양보호사를 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두 번째, 생활지원사입니다. 생활지원사도 요양보호사랑 마찬가지예요. 노인 돌봄 서비스직입니다. 근데 요양보호사랑은 다른 게 기본적으로 생활력이 있으신 노인분들을 도와드려요. 그래서 요양보호사보다 노동 강도가 확실히 더 낮습니다. 뭐 집안을 청소해드리거나 식사를 대신 갖다 드리거나 산책하면서 말동무가 되어드리거나 하는 이런 일을 합니다. 이렇게 주 5일 5시간씩 일했을 때 월급이 120만 원 정도예요. 4대 보험도 되고 휴가도 나와서 근무 조건이 되게 괜찮죠. 생활지원사로 일하시는데 필수로 막 갖춰야 되는 조건은 따로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지원자가 많고 그래서 우대 조건을 따지게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좀 우대를 합니다. 실제로 생활지원사분들 중에 사회복지사 보유자가 상당수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생활지원사에 관심이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사회복지사를 먼저 따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사회복지사 취업 현실, 자격증 취득 방법, 어떤 취업선에서 메리트를 가져갈 수 있는 자격증들을 다 알려드렸습니다. 사회복지사를 취득하시고 싶은 분들, 아니면 궁금하신 점 있는 분들은 아래 링크로 이제 문의 남겨주시면 자세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시TV 천영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영상에 나온 선생님과 상담을 원하시면 PC는 제목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클릭, 상단에 있는 상담 링크를 클릭하셔서 문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모바일은 화면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터치, 상담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카카오톡 상담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궁금하신 내용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